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항공 밀리터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 최강,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는 F-22 랩터가 날개 밑에 이상한 물건을 달고 시험 비행을 하는 모습인데요. 얼핏 보면 미사일 같기도 하고 연료 탱크 같기도 한데 이거 자세히 보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 KF-21 보람의 코이에 붙어있는 사마귀 같은 그것, 바로 IRST입니다. 아니 세계 최강 스텔스기가 왜 이제 와서 거추장스럽게 동체 밑에 이런 걸 달고 나타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 KF-21은 처음부터 이걸 코이에 딱 하고 박아놨을까요? 오늘 그 숨겨진 기술적 내막, 진격의 아재가 확실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군 전투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자, 먼저 IRST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RST, Infrared Search and Track,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치로 쉽게 말해 열화상 카메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투기의 레이더가 야, 나 여기 있어 하고 전파를 쏴서 돌아오는 신호를 잡는 것이라면 IRST는 입국 다물고 적기가 내뿜는 뜨거운 열기만 눈으로 쫓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요즘 스텔스기들 레이더에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엔진 열기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레이더를 켜면 내 위치가 들통나지만 IRST를 쓰면 나는 숨은 채 적의 스텔스기를 먼저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텔스 킬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 보라매를 보세요. 조종석 앞 코어 부분에 동그란 혹 같은 게 있죠. 이게 바로 국산 기술로 만든 최신형 IRST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앞으로의 공중전은 스텔스 잡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아예 기체 매립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F-22는 1990년대 설계 당시 레이더 만능주의에 기반을 했죠. 우리 레이더가 워낙 좋아서 IRST 없이도 다 씹어먹는다고 이렇게 세계 최강의 AN/APG-77 레이더가 있으니 IRST는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하지만 상황은 급변합니다. 중국의 J-20, 러시아의 수호이 57 같은 스텔스기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레이더만으로는 적을 먼저 발견한다는 보장이 없어졌죠. 천하의 랩터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A사 레이더도 전파를 쏘는 순간 적의 레이더 워닝 리시버에 포착이 되기 때문에 적에게 내 위치를 알리지 않고 사냥해야 하는 스텔스 대 스텔스 교전에서는 수동형 센서, 패시브 센서인 IRST가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공군은 랩터 2.0이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미공군은 6세대 전투기 NGAD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전투기가 나오기 전까지 F-22의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랩터 2.0이라는 별명의 항공 우세 프로그램을 통해 IRST 장착을 결정하죠. 이 랩터 2.0이란 6세대 기술을 5세대 기체에 이식하는 작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 만들어진 F-22의 몸통을 깎아서 IRST를 집어넣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것은 동체나 날개 밑에 도시락통처럼 매는 파드형 IRST죠. F-22 시험기에서 포착된 파드는 락히드 마틴의 기술을 랩터 스텔스 성능에 맞게 개량한 것인데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일반적인 IRST 파드는 둥근 원통 모양인데 F-22용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이진 스텔스 형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내부에 탑재된 AN/ASG-34 센서는 현존 최강급 해상도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적기가 내뿜는 미세한 마찰열과 엔진 배기열을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포착해서 이미지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일 기체로는 적기까지 정확한 거리를 알기 좀 어렵기 때문에 두 대의 F-22가 IRST로 동시에 적기를 포착하면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통해 레이더 없이도 정밀한 거리와 좌표를 뽑아낼 수 있는
장거리 삼각 측량 개념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우리 보라매가 태생부터 최신 유행 선글라스를 눈에 딱 맞게 쓰고 나온 반면 F22 형님은 나이 먹고 뒤늦게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나온 것으로 비유는 가능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돋보기 얼마 전에 샀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F35에는 IRST가 없다면 믿으시겠나요? F35는 IRST 대신 기체 턱 밑에 삼각형 유리창처럼 생긴 EOTS, 전자광학 타겟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IRST 기능과 지상 정밀 타격을 위한 레이저 타겟팅 포드 기능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기체 안으로 매립해서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했죠. 그런데 F35는 지상 공격 임무에 최적화되어 턱 밑에 달았으나 공중전에서 내 머리 위에 있는 적기를 찾을 때는 기체 몸통에 가려져 사각지대가 생기죠. 한마디로 못 쓴다는 것이죠. 반면 공중전의 끝판왕을 노리는 F-22나 우리 KF-21은 위쪽 시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기역학적으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날개 밑이나 코 위처럼 하늘을 넓게 볼 수 있는 위치를 고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KF-21에 들어간 IRST는 한화 시스템이 만든 국산이죠. 단순히 열만 찾는 게 아닙니다. 수십 킬로 밖에서 날아오는 적기의 엔진 열기를 포착해서 A사 레이더 정보와 합쳐 조종사 화면에 딱 하고 띄워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센서 퓨전이라고 하죠. F-22가 이번에 다는 파드도 성능이 좋죠. 하지만 외부에 달면 기동성이 떨어지겠고 스텔스 성능에도 미세하나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우리 보라매는 매끈한 몸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을 감시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개발진들이 KF-21을 설계할 때 단순히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5세대, 6세대로 갈 수 있는 확장성을 얼마나 친밀하게 계산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네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항공 우주 산업에서의 선진국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하늘을 지배한다는 F-22도 결국 KF-21에 가진 그 눈이 선글라스가 필요해서 뒤늦게 개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우리 보라매의 설계가 이미 양산 이후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잘 설계되었다는 것을 미국이 직접 증명해 준 셈이 되죠. 이제 곧 양산 1호기가 공군에 인도되고 실전 배치가 시작될 겁니다. 코 위에 박힌 저 IRST가 적의 스텔스기를 가장 먼저 찾아내는 그날, 우리 보라매는 진정한 대한민국 영공의 수호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뜨거운 기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